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미래였었죠. 근데 벌써 어제는 과거가 되고, 오늘 이제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오늘 하루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처음 살아보는 날이죠. 그래서 뭐 기대되는 것도 있고, 또 걱정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뭐, 걱정한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배우는 거죠. 혹시 뭐 일이 일어나서 내가 그것을 후회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누구나 실수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교훈을 배우고 또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오늘 또 그런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여러분이랑 저랑 하는 많은 놀이 중에서 다목적 문장부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또 코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지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건데요. 저는 항상 영어 지문 보는 게 가장 설레입니다. 또 오늘은 어떠한 그 구조와 또 표현들을 내게 알려주려나 혹시 알려주겠죠? 네, 그런 기대 가지고 지문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자율에 관한 거예요.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불경기 뭐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인데 증가 감소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그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코노믹 다운턴이 불경기 경기 침체죠. 이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뒤에도 뭐 리세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합니다. 네, 여기 있나요? 네. 어를 붙이는 걸 보시고요. 그다음에 리세션은 어를 붙이고 다운턴도 어를 붙여요. 근데 제목이니까 이제 안 쓴 거고 이자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뭐 우려. 꼭 경고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우려 이런 거 많이 쓰죠. 우리는.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이 아니라 어부라는 것도 보시고 우리말이 뭐뭐에 관한 게 많아서 언을 많이 써요. 근데 영어는 틀립니다. 많이 봤어요. 어부 같은 거 쓰죠. 지식, 뭐뭐에 관한 지식도 어부, 뭐뭐에 관한 이해도 어부.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가 인상하는 요리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S를 붙여야 되고 그게 30년 만에 높다 이거잖아요. 지금 하이가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하일로우가 명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10%에 도달할 예정인 거죠. 예정. 예정. 쓸까요? 예정? will. 그쵸. 그다음에 가을에. 왜냐하면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 연료와 에너지 가격을 급상승시키지는 않겠죠. 전쟁으로 인해서죠. 주어가 이제 전쟁이 된 건데 번역을 하게 되면 전쟁으로 인해 그죠? 전쟁 때문에 이걸 주어로 하고 이제 드라이브 접이 급증한다. 이거 시제가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다. 녹색은 구조면이고 노란색은 표현, 그다음에 빨간색 글자는 뭐 전치사랑 관사, 문법적인 요인들, 그다음에 연결어도 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랬겠고, 그다음에 이제 연료라든가, 에너지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 복수를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가구들이 그, 레인이란 단어는 컬브란 단어예요. 지출을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성장의 발목을 잡으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그 이자율이 가장 최근에 증가한 후 이거잖아요. 증가한 후. 그리고 이자율의 증가지만 항상 증가 감소는 인을 썼고요. 200만 가정에서 그 매달 내는 그 주택담보금 지출이 즉각적으로 증가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 가정이 볼 거다잖아요, 영어는. 근데 가정에서는 이 비용이 증가될 거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셔야 되죠. 무생물 조어는 특히 있는 이가가 아니고 뭐 에서는 아까처럼 또 전쟁으로 인해 이렇게 그
부사처럼, 부사구처럼 번역이 되죠. 영어로 쓸 때는 오늘 will see 이런 표현을 또 이런 구조를 기억을 해가지고 쓰고 뭐가 증가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융자금들도 더 많이 늘어나겠죠. 융자금을 갚을 비용이요. 그런데 앤드루 베일리 영국은행이라는 이제 이름이죠. 영국은행에서 일하는 앤드루 베일리신데 모모에서 뭐 그 서울대에서 서울대의 뭐 누구 교수는 다 그런 걸 업으로 쓰지 않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그것도 꼭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자율을 증가하는 거 어떤 때냐면 그 사는 비용이 아까 물가였잖아요. 아까는 price를 썼고 이번에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the cost of living을 썼죠. is increasing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것에 defend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옹호하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럴 때는 이자율을 인상하는 걸 옹호하는 것도 뭐 틀리진 않는데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말에서 이걸 떤 우리말의 표현에 옹호하다 그러면 다 쓰겠죠, 디펜드를. 근데 이자율을 인상하는 걸 옹호한다고는 잘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여기서는? 이 사람은 이자율을 높이는 것에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찬성이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이는 거를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할 때도 디펜드를 쓰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저를 설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쵸? 왜냐면 positively evaluate인데 defend란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증가하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벌써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3월이니까 과거를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은행이 원래 2%를 목표로 생각했었는데 3배가 높은 거잖아요. 그런 걸 the bank target of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기억해 놓는 거. 뭐 몇 퍼센트로 목표치를 정했다고 하는 거 역시 뭐뭐의 target of 이렇게 표현을 또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용을 할 때는 항상 인용 문장 안에 차자는 대문자를 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매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뭐와 뭐 사이냐면 한쪽에는 인플레이션이고 그게 이제 당연히 우리가 희망했던 것보다 좀 더 훨씬 높죠. 그리고 한쪽에는 그 대외적인 악재라고 해요. 샵이 뭐 충격이라기보다는 악재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고 그 사이에서 굉장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게 번역이 아니죠. 의미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고 한쪽에서는 이렇고 거기서 지금 뭐죠? 아슬아슬하다 이런 의미죠. 아슬아슬. 그래서 이럴 때 많이 쓰이는 말이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줄타기 어렵죠. 한 단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밸런싱, 밸런싱 액트. 근데 working very narrow path라는 표현도 또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재밌죠? 그리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이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영국 경제가 어, 그 올해의 마지막 3달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로 표현하죠. 얘는 경제 성장보다는 경제 축소를 예상하고 있죠. 그쵸? 그다음에 이코노미는 항상 덜을 쓰는 거. 그리고 그 즉 2024년에는 또 0.25%가 더 감소될 거라고 하나요? 슈링크하고 컨트랙팅 같은 말이고 뭐 이완하고 축소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자, 근육을 이완시키세요. 뭐 근육을 뭐 조금 당겨보세요. 이런 거 할 때는 이 여러분 스트레치 하잖아요. 그 반대말은 컨트랙트입니다. 0.25%는 어떻게 읽냐면 0.25%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감소될 건데 1.25% 성장의 이전 예상치로부터 이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forecast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 가정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 경기 침체는 아니겠지만 영국이 원이 뭐죠? 경기 침체에 진짜 리스크 있게 된다. 그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국 경제가 영, 그죠? 이, 음, 진짜는 뭐예요? 사실상은 아니지만 경기 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죠. 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하실 수 있어요. 저 UK, with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뭐죠? 하이라이트, 그죠? 들어서는 건 뭐예요? 들어가나요? 아니죠. 페이스, 그다음에 뭐 언더고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죠. 아니면 서퍼 이런 거. 리세션이죠.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또 앞에 있는 거를 이수로 받아서 it would leave the UK at a real risk of one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또 발전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테크니컬리가 사실상 물론 기술적으로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런 뜻이 있어서 여기 보면 지금 남북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중이죠.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사실상 전쟁 중. 그다음에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자율을 높이면 소비자들과 이 비즈니스가 가산명사는 컴퍼니즈예요, 회사. 이게 비즈니스가 밑줄이 그거지만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do business with you. 그렇죠. 이건 불가산이죠. 이러면 이거는 사업하는 액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이것도 은근 많이 틀려요. 그죠? 가산명사가 되면 컴퍼니즈.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이면 당연히 소비자들과 회사들이 돈을 빌리는데 비용이 더 들겠죠. 이자율이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말로 가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뭐 소비자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거를 어, 이자율이 높아지면 if 이렇게 안 하고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 하는 이 구조를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이면 make expensive for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구조. 그다음에 the idea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the idea의 의미가 뭘까요? 이 앞에 있는 이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을 이렇게 쓰실 수 있겠어요? 그쵸? 못 써요, 잘. the idea 이제 보긴 아무것도 볼 때는 뭐 정말 쉬운 단어지만 이럴 때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국민들이 지출을 줄이고 어, 재화 용역, 그쵸? 재화 용역에 대한 수요도 줄고, 그쵸? 수요는 항상 불가산 명사에 for를 쓴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 인상의 속도도 느려지겠죠. 아까는 이제 prices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때는 물가가 증가한다는 주어로 쓰였는데, 이번에는 물가 인상이 명사로 그냥 북스토어처럼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s를 붙이지 않죠. price rise의 속도를 늦춘다. 그다음에 이런 결과가 되면 이럴 때 쓰면 좋죠. 뭐 이런 단어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스탬프이라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경제 학자들은 이게 경고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말에는 뭐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말이 좀 너무 깊이 우려. 그럴 때도 뭐
그 컨선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원한다고 해요. 이자율이 높이는 것이, 그쵸? 이런 거, 국제 유가와를 고려해 봤을 때,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다. 뭐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지금 전체가 이렇게 줄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물가 인상을 줄이는 아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는 없지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 기분이란 단어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라고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쉬운데 이러이러한 상황이 많아요. 오늘. 이 아이디어도 그렇고, 그쵸? 같은 상황인데 지금 의미는 다르죠. 이 아이디어는 앞에 있었던 걸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거에서 다른 팩터를 또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인턴은 결과적인 거였어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 다음. 그 다음 그럼 following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인턴.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우려하고 있죠.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하루 느는 거죠. 그래서 불경기에 대한 경기 침체에 관한인데 이제 어부를 쓰고 그다음에 경고보다는 우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고 뭐 뭐뭐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어떡하죠? 뭐뭐에 대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냥 외우면 돼요. 어떻게 외워요? many, one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뭐뭐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about을 아니 뭐죠? on을 안 쓰고 어그 한다는 것도 했고 하이가 명사로 쓸 수 있다는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급증하는 거는 drive up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 가구들이 줄이고 있죠. 레인이란 단어도 썼고 컬브랑 같은 단어.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장의 발목을 잡겠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증가 후에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증가가 될 건데 주어는 가정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장에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많은 물건이 만들어진다 공장에서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또 구조인 거죠. 이렇게 같은 게. 뭐뭐에서 그러면 그거를 뭐 총회에서 한번 해볼까요? 총회에서 그죠? 그 안이 채택되었. 그러면 이제 많이 하는 게 the idea was adopted at the General Assembly잖아요. 근데 이거를 General Assembly를 주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The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idea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주어로 보는 거죠. 이런 게 재밌잖아요. 한 가지만 하면 재미없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디펜드라, 그리고 어디 어디에서 뭐, 서울대에서 뭐 연구하는 이런 거 할 때 다 S 쓰는 거예요. 예.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디펜드라는 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다고 할 때 꼭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cost of living의 price랑 같은 뜻이었고, 뭐, 몇 퍼센트를 목표치로 한다 할 때, the banks, the countries, target of 이렇게 이제 외우고 그 다음에가 의미였어요. 그 다음에 대문자로 쓰는 거. 악재 하실 수 있겠죠? shocks. 악재만 외우는 게 아니라 악재를 영어로 할 때는 shocks라고 한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더 economy고 shrink, contract 같은 말.
그다음에 down from 감소된 이렇게 쓸 수 있고 증가되는 건 up from을 쓰면 되죠. up, UP. 그다음에 예상, 그렇죠? 그다음에 가정법이었고 테크니컬이란 뜻 아까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가 is highly likely to 또는 it will leave the UK at a real risk of.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이죠. 네,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는 걸 주어로 해보는 거죠. 이자율.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면 the idea is that 그다음에 그다음은 이거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로 이 상황에서 네, 항상 그 물가 이런 단어는 수로 쓰는 거죠. 네, 여기까지. 네. 우리가 뭐 이 다목적로 문장 보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보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낙담을 하거나 이럴 때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뭐 실력 잘 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기대했던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나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는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그 태어날 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처럼 그렇게 다닌다고요? 들어 누워만 있었잖아요. 들어 눕다가 뒤집다가 뭐 기었다가 섰다가 그렇게 막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외적인 변화죠. 근데 더 그에 더 오래 가는 게 이제 내적인 변화인데 내적인 변화는 그렇게 빨리빨리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기다림이 생명입니다. patience. 네, 그래서 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이력서면 이력서, 그게 마지막이 아니죠. 만들어가는 중이죠. 자신의 사람은 변화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나를 꼭 좋게 변화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 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